안녕하세요. 신라호텔 8선에 다녀왔습니다. 음식만 보실 분들은 3분 20초로 가시면 됩니다. 너무 길었네요. 죄송합니다. 여기가 중식당 중에서는 제일 유명한 곳들 중에 한 곳이에요. 중식 맛있는 곳이나 비싼 중식당을 언급할 때 8선은 빠지기 쉽지 않은 곳이긴 합니다. 8선 관련해서 이야기하기 전에 그 신라호텔에 있는 다른 음식점들을 조금 얘기를 해보면, 뷔페인 파크뷰, 여기도 제일 유명한 뷔페 중에 한 곳이에요. 그리고 일식당 아리아케, 여기도 초밥 좋아하시는 분들한테는 상당히 유명합니다. 1일마다 모리타 셰프님한테 예약을 하려고 사람들이 몇백 통씩 전화를 하는 곳이에요. 그 중에서 제일 덜 유명한 프렌치인 콘티넨탈이랑 미슐랭 3스타를 받은 라ion도 있네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망고 빙수가 유명한 더 라이브러리가 있습니다. 망고 빙수도 맛있죠. 신라호텔이 다른 호텔들보다는 다이닝에 신경을 더 많이 쓰는 것 같긴 해요. 다른 호텔들은 유명한 업장이 한두 곳 정도 있는 게 보통인데, 신라는 상대적으로 거의 모든 업장이 잘 알려져 있는 편이에요. 아무튼 어쩌다 보니까 8선을 제일 마지막에 올리게 됐어요. 8선은 전반적으로 음식들을 자극적이게 만드는 편이 아닙니다. MSG 덜 쓰는 맛이라고 해야 되나요? 자극적인 것보다는 재료를 살리는 요리를 추구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그래서 먹어보면 좀 심심하다, 그런 이야기도 나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짜장면을 먹어보면 이상하게 건강한 맛이 나요. 이게 맛없다는 말은 아니고 MSG 감칠맛이 살짝 빠진 느낌이 나는 건데, 그래서 심심하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짜장면은 8선보다는 홍보각이나 조선호텔에 있는 홍현 짜장면을 더 좋아합니다. 아무튼 음식 이야기는 나중에 하고, 신라호텔 이야기를 좀만 더 하면은, 여기도 할인이 되는 멤버십이 있어요. 이게 은근 신라호텔 음식점들을 자주 방문하려고 생각을 해보면 상당히 괜찮은 편이에요. 2명이서 가면은 20%, 그리고 3명이서 가면 33% 할인, 이게 최고죠. 4명이서 가면은 25%, 5명부터는 약간 아쉬운 할인율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 올 때는 3명을 만들어서 오려고 노력을 하는데, 하다 보면 3명은 잘 안 만들어지고 보통 2명이나 4명이서 자주 오게 되는 것 같아요. 이날은 4명이서 방문을 했습니다. 제가 여기를 3주 전에 예약을 했었는데, 주말이라 그런지 테이블이 하나밖에 안 남았다고 해서 룸도 안 되고 구석 쪽 부스 자리에도 못 앉았어요. 요즘 더 장사가 잘 되는 느낌입니다. 테이블 가운데에 알 수 없게 생긴 꽃도 하나 있고 생화예요. 그리고 제가 벽 쪽에 앉았는데, 저 대리석처럼 생긴 벽 뒤에다가 조명을 설치했는지 밝은 느낌이 나는 게 좋았었어요. 음식 메뉴판입니다. 코스 메뉴판은 안 찍고 단품 메뉴들만 찍어왔어요. 코스 메뉴판은 신라호텔 사이트에 들어가 보시면 바로 보실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중식 먹으러 오면은 단품을 선호하는 편이에요. 코스는 제가 먹고 싶은 것들이 세팅이 안 되어 있는 경우가 많고, 이런 곳들은 코스가 비싸지면 샥스핀이나 해삼, 불도장 같은 애들이 나와서 비싸지는 거라 저랑은 약간 맞지는 않습니다. 해삼 같은 걸 싫어하는 건 아닌데, 가격에 비해서는 아직 저는 만족도가 높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날은 단품으로 주문했어요. 그리고 단품으로 주문을 하게 되면은 디저트는 안 나오니까 그 점은 생각을 해야 됩니다. 기본 반찬으로는 짜사이랑 오이 피클, 그리고 캐슈넛이 나오는데, 캐슈넛이 진짜 맛있습니다. 설탕 코팅이 살짝 돼 있어요. 그래서 달죠. 그 캐슈넛은 고소하고, 이거 적게 먹기가 쉽지 않습니다. 저도 3번 정도 리필을 해서 먹었어요. 이거 거의 메뉴 수준이에요. 다른 반찬들은 캐슈넛한테 밀려서 눈에 잘 들어오진 않습니다. 그래도 짜사이는 먹게 되긴 하죠. 찬물은 말해야 줍니다. 기본은 따뜻한 차, 시작은 역시 냉채. 업장에 있으면은 항상 하나 주문하는 편입니다. 그냥 하나씩 먹으면서 시작하기 괜찮아요. 어디 가나 이 중식 냉채 구성은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해파리 있고, 오양장육 한 점 있고, 새우, 송화단, 그리고 전복이나 가리비 같은 해산물. 여기는 가리비가 없고 전복이 나왔습니다. 비싼데 오니까 평소에는 먹지도 않는 아스파라거스를 먹게 되네요. 제가 일정 가격이 넘어가면 나오는 야채들도 다 먹습니다. 남기기 아까우니까. 그래서 강제로 균형 잡힌 식사를 하게 되는데, 이럴 때 아니면은 야채를 언제 먹겠어요. 해파리가 상당히 괜찮아요. 식감도 부들부들하고 좋고, 해파리 냄새 같은 게 별로 안 납니다. 해파리가 해파리 특유의 냄새가 안 나서 좋다고 하는 게 약간 묘하긴 하지만, 양갈비 같은 거죠. 양냄새를 많이 잡을수록 잘한다는 것 같은 거, 그런 거죠. 새우는 식감은 탱글한데 단맛은 좀 부족합니다. 생각해보면 어디 가서 먹던 중식 냉채에서 나오는 새우가 맛있었던 적은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새우 이야기를 좀 더 하고 싶은데 영상이 없어서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점심에 간 거라 백주는 좀만 마셨어요. 8선은 주류 가격이 좀 곤란해서 많이 마시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유린기가 나왔습니다. 코스가 아닌 단품으로 주문을 이거저거 하게 되면 서버분이랑 같이 처음에 메뉴 주문할 때 순서를 같이 이야기를 하게 돼요. 어떤 순서로 나오는 게 좋을까 코스를 짜는 거죠. 몇 개 안 되면은 그냥 다 깔아두고 먹어도 괜찮겠지만, 종류가 많아지면은 이게 순서를 어느 정도 정해서 먹는 게 좋긴 합니다. 그런데 이날은 유린기가 냉채 다음으로 좋을 것 같아서 나온 게 아니라
다른 음식들이 다 오래 걸리는 것들이라 선택권이 거의 없었어요. 다른 음식들이 45분 걸리는 우럭이랑 30분 걸리는 동파육 다 이런 것들이었어서 그냥 그렇게 된 거죠. 아무튼 유린기는 상당히 괜찮습니다. 닭고기를 찹쌀이랑 같이 튀겼어요. 찹쌀의 비율이 다른 곳들하고 비교를 해보면 약간 더 많은 것 같긴 해요. 그래서 떡같은 쫀득한 식감이 좀 더 있습니다. 아주 많은 건 아니고 조금 더 있는 것 같아요. 튀김도 바삭하고, 그런데 튀김옷이 또 딱딱하거나 그런 것도 아니라서 아주 부드럽지만 바삭해서 좋습니다. 닭도 아주 좋고 소스랑도 잘 어울립니다. 세 번째는 30분 걸린다는 동파육. 제가 사진이랑 영상을 찍으니까 먼저 소분하기 전에 제 앞에 놔주셨어요. 예전에 그냥 안 찍고 먹었을 때는 약간 멀리서 살짝 보여주기만 하시고 그냥 소분을 해주셨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게 4조각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넷이서 하나 주문해서 한 조각씩 먹으면 양이 맞습니다. 4조각 나온다고 하니까 뭔가 좀 적나 싶긴 한데 의외로 덩어리가 커서 괜찮은 것 같아요. 이게 지방이 엄청 부드러워요. 살도 부드러워서 젓가락으로 끊는 걸 찍으려고 했는데 쉽게 끊어지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부드러워서 영상 찍으면서 한 손으로 찢을 수 있을 정도는 맞아요. 지방이 거의 젤리예요. 소스도 약간 달면서 잘 어울리고 간도 괜찮습니다. 같이 나온 채소랑 같이 먹으면 느끼함도 좀 가셔서 괜찮은 것 같아요. 지방을 통째로 먹는다는 죄악감만 좀 옆으로 치워두면 아주 맛이 좋은 동파육. 저는 동파육은 여기에서 제일 맛있게 먹었던 것 같아요. 일행은 지방을 먹는다는 죄악감을 버리지 못하고 제게 양보를 했습니다. 주고 나서도 살 쪽은 더 먹긴 하더라고요. 돼지 등갈비 튀김. 원래 요리 시간상으로는 이게 동파육보다 먼저 나올 수 있긴 했는데 그러면은 튀김 다음에 튀김이니까 순서를 바꿔서 나왔습니다. 이거는 그냥 돼지 등갈비를 튀긴 거예요. 뭔가 소스 같은 게 같이 나와야 될 것처럼 생겼는데 같이 나오는 소스는 없습니다. 간이 다 돼 있다고 그냥 먹으라고 하더라고요. 인당 한 개씩 먹고 2개는 공용 접시에 주시네요. 물론 저기서 하나는 제가 먹었습니다. 이것도 상당히 잘 튀겼습니다. 이 소리가 옆 사람이 먹은 소리인데 잘 들리네요. 소금이랑 후추로 간을 했습니다. 첫입을 먹으면 소금이 뭔가 잘못됐다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짠데, 근데 이 안쪽 살 부분까지 같이 먹다 보면은 이게 맞는 간이구나 싶긴 했어요. 안쪽 끝부분은 간이 약간 덜 돼 있으니까 껍데기 부분이랑 안쪽 부분을 같이 먹어야 간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껍데기만 먹었던 첫입이 짠 거죠. 그냥 등갈비 튀긴 것 같은데 이거는 만족도가 상당했어요. 갈비 맛도 잘 나고 튀김 정도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런데 저는 중식에 나오는 튀김 요리들은 소스랑 같이 먹는 걸 좋아하는데 여기에는 같이 나오는 게 없어서 약간 아쉽다고 생각이 들긴 했네요. 먹다 보니까 왜 이대로 나왔는지도 알 것 같은데 그래도 뭔가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긴 했습니다. 우럭 소스는 간장 생강 소스를 선택했어요. 무서운 식가 요리들 중에서는 제일 저렴할 것 같아서 주문했습니다. 제가 바로 전에 올렸던 영상이 진진인데 진진에서 먹었던 요리랑 거의 같죠. 파로 덮은 것도 그렇고 소스도 같은 거예요. 다른 식가 요리인 다금바리도 물어봤었어요. 그거는 1kg에 35만원이라 패스했습니다. 다금바리는 주문하려고 그런 게 아니라 그냥 궁금해서 물어봤어요. 어차피 주문 못할 건 알고 있었습니다. 우럭은 700g짜리 한 마리고 12만원 정도 했었어요. 여기는 살을 어느 정도는 발라서 편하게 먹기 좋게 나눠주시네요. 진지는 그냥 나왔었죠. 서버분이 말씀하시는 게 그 가시가 너무 많긴 해서 어느 정도는 제거를 해주지만 가시가 있을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그리고 우럭 이야기인데 저게 활활해요. 45분 걸리는 이유가 주문 들어가고 나서 잡고 그 다음에 찌는 거라 시간이 걸리는 거라고 합니다. 피도 빼고 해야 할 테니까 이해가 가기는 했어요. 저도 저번에 알게 된 건데 신라호텔 지하에 수족관이 있대요. 거기서 음식점들이 쓸 생선들을 받아서 놔두다가 이렇게 주문이 들어오면은 죽여서 잡는 거죠. 아리아케 갔을 때 들었었던 건데 팔선도 같이 이용하나 봅니다. 어차피 팔선이나 아리아케나 주인은 같으니까 같이 사용하겠죠. 살을 바르고 나서 머리랑 바르기 힘든 지느러미 같은 부분들은 저렇게 다른 접시에 담아서 가운데에 놔줍니다. 주요 장기들은 제거가 다 돼 있어서 보이진 않아요. 그러니까 간이나 위 같은 거는 없어요. 화로면은 그런 것도 먹어도 될 텐데 좀 아쉽긴 하죠. 저렇게 접시 밑에 초에 불을 작게 붙여놔서 먹는 동안에 음식을 조금은 따뜻하게 유지를 해줍니다. 저게 도움이 크게 되는 건 아닌데 있으면은 그래도 좋은 게 있어요. 밥도 같이 나오네요. 여기 밥은 라이브러리랑은 다르게 상태가 좋습니다. 소스에 저렇게 어느 정도 적셔서 먹으면 맛있습니다. 생강향 나는 간장이랑 우럭살이랑 상당히 잘 어울려요. 그런데 이게 우럭은 따로 찌고 그 위에 소스를 붓는 거거든요. 그래서 처음 나올 때는 소스가 살에 흡수가 많이 되어 있진 않으니까 먹을 때마다 저렇게 적셔서 먹거나 숟갈로 소스를 같이 퍼서 먹으면 간이 괜찮은 것 같아요. 그리고 같이 나오는 파랑 고수랑도 같이 먹으면은 그 고수랑 파의 향이 우럭의 향을 어느 정도 중화시키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궁합이 상당히 괜찮은 것 같습니다. 보통은 먹지도 않는 파를 이렇게 계속 먹게 되네요. 그리고 이게 밥이 같이 나오는 이유가 있어요. 제일 잘 어울리는 게 저렇게 밥이랑 같이 먹은 것 같아요. 밥 조금이랑 살이랑 소스 좀 적시고 그 위에 파랑 고수 살짝 얹어서 먹으면은 향도 섞여서 좋고, 이날 밥도 되게 잘 지은 밥이라 상당히 맛있었어요. 이거 가서 또 먹고 싶습니다. 이날 먹었던 것 중에 이게 제일 맛있는 한 입이었습니다. 볼살도 탱글해서 식감이 좋죠. 이거 뭔가 제가 바로 전에 올렸었던 진진이랑 말이 겹치는 것 같은데 음식이 겹쳐서 그런 거니까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열심히 일행이랑 같이 우럭을 파헤쳐서 먹으면 됩니다. 이거는 같이 일한 거라 저 혼자 뱃살을 먹을 수는 없었네요. 마지막으로 식사, 팔진 초면이랑 삼선 짜장면을 주문해서 둘 다 2개로 나눠달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 영상에 있는 게 반 개 분량입니다. 저런 게 2개 나오는 거예요. 팔선 짜장면은 MSG를 덜 친 듯한 맛이라고 앞에서 잠깐 이야기를 했었죠. 맛은 있는데 자극적이진 않습니다. 그래서 취향에 따라서는 안 좋아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면은 좀 가는 편이고요. 그렇지만 오면은 하나는 주문해서 이렇게 나눠 먹게 되더라도 먹게 되는 것 같아요. 팔진 초면, 튀김면 위에 해산물 볶음을 부었습니다. 한신포차에서 파는 해물 모듬 볶음이랑 비슷해요. 거기 먹으면서 거기가 머릿속에 떠오르더라고요. 저는 거기는 상당히 오래전에 먹어봐서 그때는 상당히 인기가 있었는데 요즘에도 한신포차에서 이 메뉴를 판매하는지는 모르겠네요. 먹어보면은 그 느낌인데 제가 영상 찍느라고 이날은 면이 약간 불었었어요. 맛있게 먹었던 신라호텔 8선, 국내 최고의 중식당이 8선이라는 데에는 이견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개인적으로는 국내에서 가성비 생각 안 하고 제일 맛있게 먹은 곳이 어디냐고 물어본다면 8선이라고 이야기를 할 것 같네요. 가끔 음식별로 퀄리티가 흔들리는 경우가 있긴 한데 그래도 확률상 성공할 확률이 상당히 높은 편이라 갈 때마다 만족하면서 먹고 있습니다. 엄청 자극적인 음식보다는 좋은 재료를 잘 살린 중식을 먹고 싶을 때 오면 좋은 곳입니다. 그런데 술값은 역시 쉽지가 않아서 그 부분에서는 좀 바뀌었으면 하지만 아마 안 바뀌겠죠. 콜키지도 어마어마해요. 병당 몇만 원 뭐 이런 식이 아니고 8선에서 판매하는 주류 가격의 30%를 콜키지로 받아요. 그래서 대부분의 술들이 콜키지가 병당 10만 원이 넘어갑니다. 예전에 몽지람 한 병 가지고 왔다가 콜키지만 25만 원 달라고 해서 그냥 다시 가지고 갔던 적이 있어요. 가지고 왔는데 비싸서 못 먹고 다시 싸가지고 집으로 돌아간 거죠. 저는 중식 요리가 맛있으면 좋은 술이랑 같이 먹으면 더 좋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인데 8선에서는 그 부분이 상당히 곤란해서 저녁보다는 이렇게 술을 가볍게 마시는 점심에 오게 됩니다. 마지막에 약간 투덜거리긴 했지만 맛있게 잘 먹고 왔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좋아요나 구독해주시면 조금 더 아주 많이 감사드릴 것 같습니다. 알림도 부탁드리겠습니다.